현재 진행 중인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놓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천안TV가 그 이유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천안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일본의 한 고등학교와 11년 넘게 우정을 쌓아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큰 이슈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충남경찰청과 선문대 등이 손잡고 천안 아산역에서 관련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진행한 유기동물 입양 사업을 맡은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여름 복날을 앞두고 대형견 12마리가 대거 행방을 감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일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경연장인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 선수권이 천안에서 개막해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역 서부광장 인근에는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돌연 뉴딜 사업지구에서 자신들의 거주 지역을 빼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관계 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입니다.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당초 이 뉴딜 사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던 게 사실이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보상 문제 등 주민들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당초 사업 시행자인 LH에서는 노후된 주택들을 대상으로 페인트 칠을 다시 해준다거나 방수공사를 해준다고 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런 것보다는 민간업체와 함께 아파트 개발 등을 실시해 새로운 삶의 터전 마련과 함께 자신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동네가 개인 사업자들이 민간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거의 매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D지구 같은 경우는 100% 지금 다 그 계약금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득을 갖는 거예요.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뉴딜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차라리 구역을 풀어줘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민간업자가 계약한 그 매입가를 똑같이 쳐줄 수 있냐 이거지? 똑같이 해줄 수 있냐 이거지.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니까 못 한다는 안 한다는 그럼 풀어놔야 되는데 풀어놓지도 않고 니들이 많이 달라니까 주민들이 많이 달라니까 사업은 그렇게 못 한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금 선정은 돼 있으니까 페인트 칠이나 방수는 하겠다. 좀 아니하는 행정 같다는 생각. 천안시는 현행법상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는 매각이나 매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추후 관련 법이 개정돼 입법 예고가 되는 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활성화 계획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재생 사업 외에는 매각이나 처분이 안 돼요. 단순한 민간 아파트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풀려고 했는데 이제 승인권자는 국토부거든요. 국토부도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예전부터 원도심 뭐 이제 이런 대규모로 들어온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몇 군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뭐 이제 그 국공유지는 처분이 가능한 쪽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토부랑 뭐 다른 방안, 재생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거기 포함을 시켜가지고 끌고 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돼 올해 6월 시행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들은 이 법 18조를 들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는 같은 법 20조에 근거해 이미 계획이 확정 및 승인됐기 때문에 만약 변경을 하려면
광역단체장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과 천안시 그리고 LH 사이에 앞으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과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자 11년째 계속 이어온 히로시마 대학 부속고등학교와의 공동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한일 학생들이 11년째 우정을 이어가는 현장을 이현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가 지난 26일 일본 히로시마 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제23차 한일 공동 수업을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2차례씩 한일 양국 학교에서 실시하던 공동 수업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줌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35명의 학생들은 각각 지역 소개 후 4개의 교실로 이동해 올해의 과제 연구 주제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학 부문별로 영어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11년 동안 올해가 23차례 공동 수업인데요. 11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한일 관계의 악화, 그리고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우리가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 수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양국 학교 모두 과학 중점 학교로 지정된 만큼 과학 꿈나무들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마인드 형상 촉진을 위한 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최근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하면서 그중 충남 서천갯벌도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로써 서천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지정된 두 번째 자연유산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의 서천갯벌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천갯벌을 비롯해 고창, 신안,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며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저희 군뿐 아니라 5개 시군이 같이 한 일이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어민들이 도와주시고 군민들이 성원해 주셔서 이번 그래도 막바지에 정말 잘 될지 앞으로 이거를 유산의 취지에 맞게 잘 관리하고 또 기대 뜻에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한때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의견이 제시돼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으나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하며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앞으로 서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과 동시에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인정하며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남 아산FC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구단주인 오세현 시장이 대표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대표이사가 사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구단주인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아산FC의 구단주인 오세현 시장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여론을 통해 문제시되고 있는 인물인 축구단 대표이사와 단장, 사무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대표이사의 세금 체납 문제와 사무국장의 성추행 논란, 묘회의 등 문제가 됐던 선수 영입 과정에서 단장이 책임을 물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오세현 구단주는 이들로 인해
축구단이 시민과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축구단의 존폐를 엄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단주의 이 같은 결정이 있은 후 정면으로 반박한 인물은 바로 이훈종 대표이사였습니다. 이훈종 대표는 즉각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어렵게 창단된 구단에서 대표이사와 구단주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데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아산시는 구단의 독립적이고 자율적 경영을 위해 무엇을 보장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와 야합에 의한 결정은 더 큰 불행의 시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구단주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창단 2년 차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충남 아산FC. 구단주와 대표이사 간의 이번 갈등이 앞으로 구단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언제 어디서 나 자신도 함정에 걸려들지 모르는 무서운 범죄 중 하나죠. 충청남도 경찰청이 선문대학교 장훈종 교수와 함께 천안 아산역을 지나는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입계단에 랩핑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충남경찰청이 천안 아산역 외부 진입 계단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형 랩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보이스피싱 언제 어떻게 낚일지 모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이미지로 구성됐으며 선문대 시각디자인학과 장훈종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습니다. 충남에서 네.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 피해액은 상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더구나 충남에서는 보이스피싱 중에 약 한 70%가 네. 천안, 아산, 당진 쪽 북부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북부권 중에서 연 한 250만 명이 이용하는 네. KTX 역 중앙 그 계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생각을 했고요. 국가기관이나 은행에서는 절대로 네. 개인 정보나 네.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 당하지 마시고 꼭 112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랩핑 홍보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유기견들의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를 줄이고자 최근 동물보호단체 3곳에게 유기견들을 입양시켰는데요. 이곳들 중 한 곳에 입양된 유기견들 중 10여 마리가 분실된 사건이 발생해 시와 의회 등이 사법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는 올해 유기견들의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를 줄이고자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유기견 입양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 관련 동물들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던 3곳의 동물보호단체 중 한 곳에서 입양한 대형견 중 상당수가 다른 목적으로 입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형견 16마리 중 12마리가 행방이 묘연하고 나머지 4마리는 긴급히 재구조됐다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당초 동물들의 입양률을 높이고자 진행했던 이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수가 개체 수가 많고 분양이 안 돼서 올해 민간 단체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민간 협력 입양 사업을 추진했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한 단체가 3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군데 단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체가 기증 처리된 이후에 최종 분양자한테 나갔는데 그 단체 거 전수조사해 본 결과 총 16마리가 나가서 4마리는 확인을 했고 12마리에 대해서는 관리소홀로 분실했다. 저희가 더 이상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 기증 단체에 대해서. 천안시의회 동물친화도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행방이 묘연한 대형견들은 어디로 사라졌을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2023년 의경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천안 동남경찰서 112 타격대 소속 의경들이 서산에 자리한 충남경찰청 기동 1중대로 전환 배치돼 남은 소임을 다하게 됐습니다.
동남경찰서 112 타격대는 그동안 대간첩 및 대테러 임무 수행, 집회 시위 관리, 실종자 수색 등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남입 서장은 최일선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대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현재 근무 중인 의경들과 이미 전역한 의경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던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가 천안 축구센터 등지에서 개막해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내일의 손흥민을 꿈꾸는 축구 꿈나무들의 열정의 현장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아쉽게 열리지 못했던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개막해 약 2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저학년 32개 팀, 고학년 28개 팀 등 총 60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조별 예선과 토너먼트를 거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룡기의 주인을 가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경기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대회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장에 들어선 인원도 선수와 심판, 경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동장 내 방역에도 심야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없는 오룡기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룡기를 통해서 한국 축구의 기둥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룡기 대회가 성공리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걱정과 기대 속에 열린 이번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큰 탈 없이 끝나 코로나 위기 속 스포츠 도시 천안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갯벌 인명구조대를 발족시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6일 홍성군 서부면에 자리한 갯벌에서 당진과 홍성, 태안 등 6개 소방서 대원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명구조 전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호버크래프트, 즉 공기 부양정을 활용한 해양 인명구조 전술 시연이 있었고 추후 해안은 물론 해상과 갯벌에서의 인명구조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갯벌 고립사고에 대비해 지난 5월 자체 개발한 인명구조용 보드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시국과 연일 무더운 날씨에 많이 지치시죠? 도쿄 올림픽 경기에 나선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잠시나마 어려운 현실을 잊게 되는데요. 메달보다 값진 선수들의 열정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단국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사학과 교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소장, 백범 김구기념관 백범학술원 원장을 역임하시며 다양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학자 출신인 한시준 독립기념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1월에 제12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시작점이었던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곳, 이 독립기념관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했던 것을 직접 연구하고 또 그것을 전시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기관이 독립기념관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독립기념관 그러면 그 전시관이 있어서 전시가 전문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시를 하려고 하면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고 또 그런 자료들을 찾아야 되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곳이 독립기념관입니다. 네. 올해로 대한민국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관장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76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가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 잘들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세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3.1 운동이 또 우리 역사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 이것은 이제 3.1 운동 그러잖아요. 근데 독립국을 선언하고 한 40일 후에 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을 짧게 얘기하면 예.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날도 청년들이 100년 전이긴 합니다만 과거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좀 본받았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가능을 만들어낸 이것이 독립정신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독립운동가들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해가지고 그걸 가능한 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정신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최우선으로 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죠. 예. 독립기념관은 우리 한국의 것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독립기념관을 생각할 때 독립기념관에 가면 아주 경건해야 되고 예. 엄숙해야 되고 자세가 그런 줄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독립운동했던 선열들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그렇죠. 이 독립기념관은 그냥 참 우리 선열들이 그 나라 없을 때 어떻게 했던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가본다라고 예, 하는 예. 생각이고 이렇게 너무 경건한 마음 없이 와서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 자세로 오고 또 독립기념관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자연환경시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뭐 단풍나무 숲길도 그렇고 또 곳곳에 여러 가지 그 쉴 수 있는 공간들, 자연환경들을 이용해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자연환경도 와서 보시고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천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천안으로서 크게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예. 어떤 다른 사람부터 가깝게 찾아가서 독립운동했던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예. 또 독립기념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좀 그래서 천안 시민들이 독립기념관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천안 시민들과 함께 하실 관장님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관장님과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